자, 저는 HPSP를 보면 이거는 정말 악마도 울고 갈 만한 차트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슈팅이 만들어지면서 이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커졌어요. 여기도 잠깐 올랐지만 본격적으로 거래 대금이 터진 건 여기죠. 근데 여기서부터 수직 하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손절을 치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역시나 거래 대금은 2조 7천억 정도, 어마어마한 규모죠. 왜냐면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스닥 150이지만 시가총액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3조 정도 돼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올랐었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반도체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컸던 시점이었죠. 갑자기 한 2달 만에 이 모든 기대치가 다 꺾여버렸는데 지난 5월 그리고 6월 초까지만 해도 이 소부장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 근데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죠. 왜냐면 실제로 돈을 벌 거니까. 전반적으로 소부장이 다 돈을 벌 것이기 때문에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가치를 반영하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도 돈을 잘 벌지만 이제 회사 자체의 어떤 분위기나 투자자들의 그런 기대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그 아주 이례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매출이 올라감과 동시에 섹터 자체가 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게 더 좋아요. 사실은 그게 돈을 못 번다 할지라도 섹터 자체가 주목을 받으면 그냥 전반적으로 이제 투자할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큰 손들이나 여러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섹터가 함께 오르는 걸 좋아하고 함께 떨어지는 것도 좋아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관점으로 보자고 하면 HPSP는 섹터 전체가 다 돈을 벌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돈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섹터 전체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 대한 영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HPSP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시장 자체가 지금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오늘도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55,000원 밑으로 떨어지는 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떨어졌다는 건 시장이 끌고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HPSP 회사의 문제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재료가 소멸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조금 우려하는 건 뭐냐면 HPSP의 장점이 영업이익률이에요. 매출 자체는 엄청 늘어나는 걸로 제가 확인하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50% 이상의 마진을 가져가요. 근데 이번에 ST라는 회사랑 법적 소송이 있었는데 이 회사의 손을 좀 들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회사가 돈을 좀 가져가는 거 아니냐, 독점하는 구조였는데 좀 이런 걸 뺏기는 게 아니냐라고 좀 우려감이 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견해가 있어요. 이제 그것을 공정을 준비하려면 ST 입장에서 시간이 꽤 걸린다. 그 안에 HPSP가 돈을 벌 수 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아다르고 어다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부정적으로 보면 부정적으로 보여서 하락할 수 있는 거고, 괜찮다, 그럼에도 올라갈 수 있다, 그럼에도 돈을 번다라고 하면 그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냥 이런 거라기보다 시장 분위기 자체가 누르고 있는 건데, 어쨌든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라는 거라기보다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회사의 실적이 개선된다, 요 부분이 아주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눌리지만 3분기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래 2분기도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영업이익이나 매출들이 터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정점은 2027년도입니다. 하이닉스도 이때 정점을 찍죠. 그리고 2028년도까지도 계속 소부장들은 매출이 늘어날 예정,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기를 놓친다면 차트도 망가뜨렸고, 그리고 매물대도 악성 매물들을 많이 만들어냈으니까 다 탈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점이기 때문에 2027년도에 본격적인 소부장 상승, 뭐 이런 걸 좀 안타깝지만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빨리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차트를 무너뜨린 이상 차트가 회복하는 시간이 또 필요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V자로 기적과 같은 반등이 나오는 경우는 시장 자체에 엄청난 호재가 터졌을 때, 예를 들면 지금 뭐 이란과 전쟁하는데 이게 확실히 매듭이 지어지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를 결정하게 되거나 그런 시장을 좀 덮고 있는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가 된다면 그러한 상황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예측하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죠.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매물을 소화하고 실적을 반영하는데 시간이 좀 필연적으로 걸릴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부장 전체적인 이야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밀리지만 가치적인 측면은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에 롱으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위에서 단타 치려다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됐거든요. 코스닥이 회복된다라는 전제하에 59,000원 정도까지는 기술 반등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 위에는 이제 본격적인 악성 매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뚫을지는 모르겠어요. 단타로 들어온 사람들은 한 59,000원, 6만원에서
정리하는 게 옳은 판단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이 회사 가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들고 가세요. 왜냐면 지금 AI 데이터 센터 열풍이잖아요. 아직도 돈을 많이 벌 예정이고, 이제 피크가 다다르는 게 2027년도,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피크라고 보는데 이 피크를 아직은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노리고 매매하는 게 전 맞다라고 봐요. 어느 때보다 강력한 재료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지켜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기도 했는데 공매도도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 속상하고 힘들고 괴로운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일수록 감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거든요. 홧김에 손절한다든지 뭐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장이 회복되는 걸 보고 판단하는 게 맞고, 원래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든 게 이런 부분이에요. 남들이 다 던지고 싶을 때 나도 같이 던지고, 남들이 사고 싶을 때 같이 사고, 이게 개미 심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가치적인 측면을 발견했다면, 다 가치가 있는 건 아니에요. 다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나중에 다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이 회사의 가치가 살아 있어야겠죠. 가치가 살아 있다면 의미 있게 보시고 들고 가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이너스 난 게 괴로워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지금 손실을 확정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도를 해야 확정한 거지, 그냥 그건 눈에 보이는 수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미래를 보는 게 맞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